안녕하세요. 자기발견연구소 최호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왜 100개나 되는 버킷리스트를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100개를 잘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데요. 내가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고민하지 말고 그냥 하고 싶은 나의 욕망에 충실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버킷리스트를 쓰실 때 이거 난 못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에 차마 못 쓰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버킷리스트로 썼다고 해서 꼭 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버킷리스트는 나의 욕망을 들여다본다는 점에서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런 뜻에서 버킷리스트의 실현 가능성은 생각하지 말고 막 쓰셔도 괜찮습니다. 참고로 저의 버킷리스트 1번은 유퀴즈 출연하기입니다. 항상 많은 사람들에게 강의를 다닐 때면 저는 유퀴즈에 꼭 출연할 거예요 라고 말하곤 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유퀴즈에 연락 한번 오지 않더군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버킷리스트로 썼다는 거, 그리고 유퀴즈 출연하기를 생각하면서 내 마음이 설렜다는 거, 이거면 충분하더라고요. 또 제 유퀴즈에 출연하고 싶은 마음들을 들여다보니까 사람들에게 제가 하고 있는 버킷리스트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다라는 욕망도 발견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현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더라도 내 진짜 욕망을 알아보는 데 있어서 불가능한 욕망들이 큰 도움이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나의 3년 뒤 모습을 상상해 보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 하고 싶은 일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려면 내가 3년 뒤에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를 그려보면 좋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3년 뒤에 내가 이렇게 살면 너무 좋겠다, 너무 행복하겠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라는 걸 추천드립니다. 내가 일이 너무 많아서 힘들 거다, 건강 상태가 안 좋아질 것이다, 이런 것들 말고요. 진짜로 내가 이렇게 살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는 기준으로 3년 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그 3년 뒤의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1년 동안 어떤 것들을 하면 좋을까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고민하실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 구체적으로 써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구체적이라 하면 세세하게 써보는 걸 의미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범위를 세분화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면 저는 책을 30권 읽고 싶어요 라는 거라고 써봤을 때 30권 중에 마케팅 10권, 소설 10권, 이런 식으로 범위를 나누는 겁니다. 나는 영어 공부를 하겠어요 라고 하면 어떤 영어 공부를 할지, 저는 운동을 하겠어요 라고 하면 어떤 운동을 할지를 세분화해서 써보는 겁니다. 또한 내가 원하는 목표에 다다르기 위해서 세세하게 그 과정을 다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유튜브 1만 구독자 만들기가 자신만의 버킷리스트라고 했었을 때, 그러면 1만 구독자를 달성하기 위해서 나는 어떠한 것들을 하면 좋을지를 세세하게 고민해 보는 겁니다. 나만의 유튜브 채널을 만든다, 나만의 영상을 만든다, 영상을 잘 만들기 위해서 영상 공부를 한다, 쭉 나올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써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럴 때 이거 나 투두리스트 쓰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내 투두리스트가 결국에 진짜 내가 원하는 버킷리스트와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투두리스트도 편하게 쓰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번째로 측정 가능하게 써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때는 숫자를 집어넣으시면 좋습니다. 책을 많이 읽겠다, 몸무게를 줄이겠다, 이런 것보다는 책을 몇 권 읽겠다, 몸무게를 몇 킬로그램 줄이겠다처럼 표에 숫자를 집어넣게 되면 내가 조금 더 실천할 수 있는 버킷리스트가 될 뿐더러 연말이 됐을 때 나의 버킷리스트를 돌아보면 내가 이거는 어느 정도 했구나 라는 거를 좀 더 측정이 가능해집니다. 다섯 번째는 기간 또는 기한을 정해두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언제까지 할지 정해두는 걸 기한을 정한다고 하죠. 그래서 내가 6월 말까지 하겠다, 9월 말까지 하겠다, 이렇게 정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1년 내내 하기 어렵다라고 하면 한 달 동안만 하겠다. 예를 들면 한 달 동안 새벽 5시에 일어나 보겠다, 100일 동안 블로그를 매일 써보겠다처럼 기간을 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기간을 정하게 되면 1년 내내 하지 않더라도 나만의 프로젝트성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꼭 버킷리스트라고 해서 크고 대단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유념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냥 일상에서 하고 싶은 일을 편하게 쓰셔도 됩니다. 세심받기,
네일 하기, 뭐 미용실 가기, 또는 아들과 등산 가기, 이런 것처럼 버킷리스트라고 해서 꼭 굳이 크고 대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더라도 나의 삶에 소소한 기쁨을 줄 수 있다면 그걸로도 충분합니다. 이제까지 버킷리스트를 잘 쓰는 6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하나하나씩 쓰다 보면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쓸 수 있고, 이렇게 좀 더 측정 가능하게 쓸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직접 써보시는 과정에서 경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버킷리스트를 쓰고 싶지만 100개가 부담스러우시다면 제가 말씀드린 6개의 법칙을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